자, 41번. 뭐 질문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확인할 것은 일단 2차 부동식. 2차 부동식이니까 얘가 0은 아니다. 0보다 큰데 사이범위죠. 무슨 뜻이죠? 소민아 무슨 뜻이냐? 얘? 틀렸어. 얘는 아니야. 아 이거 잘렸어요. 오? 대체 나 좀 잘린 것 같다. 그래서 모르는 거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아 이거 놓쳤어요 지금. 예. 근데 35번 했어요. 기다려보고. 이건 내 사이 딱 이게 41이 딱 저 정도 들어야 되는데. 포인트. 뭔 소리야? 이게 풀 사이인데 이게 좀 잘리구만. 네. 잘려. 이 느낌 어째? 좋아요. 그거 좋아요. 좋아요. 35번 했냐고? 35번 질문이 아닌데? 질문이었니? 네. 근데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여튼간에 알았어. 35번 안 했어요. 35 아직 안 했는데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안 한 거예요. 체크해놓고 갈게요. 네. 41번은 뭐 내용은 없어요 지금. 0보다 큰데 소민아 0보다 큰데 사이범위야. 무슨 말이죠? 아 그러면 A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 오케이.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끝값이 나왔으니까 근각계사 관계로 합이 3, 곱이 2. 그럼 문자는 3개, 식은 2개.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알 수 있는 사실은 ABC의 관계만 알아낼 수 있다. ABC 관계를 알아내면 얘네들이 다 A나 뭐 A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부호만 생각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됐어요? 정해졌습니다, 실은. 얘가 알려주었어요. A가 음수라고 알려줘버린 거죠. 네. 알겠죠? 그러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42번도 할 거 없죠. 2차 부동식이 끝값이 나왔다는 것은 합이 12. 2차 부동식의 끝값이 나왔다는 것은 두 개의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곱이 12, 합이 5. 그러면 알파벳을 그냥 구할 수 있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35번입니다. 35번. 35번은 너희들은 잘 안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안 틀려? 잘 때려 맞추니까 안 틀립니다. 잘 때려 맞추니까 안 틀려. 자, 부동식이 지금 소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이 말이 없을 때 소수란 말이 없어. 그러면 xy는 뭐?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요게 일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xy가 그냥 소수로 바뀌었다. 소수는 기본적으로는 자연수적인 생각만 갖고 문제를 풀 거고, 제 조건 자체가 제약적이다. 풀이 방법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제약적이면 우리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버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뭐 일반 풀이를 생각하고, 그러면 아니 이 문제부터 풀이를 한번 해보고 나서 가봅시다. 소수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부동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식은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은데 지금 이러한 식이 하나 등장하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요 식은 맞겠죠. 그렇게 되면 3x가 얼마입니까? 뭐죠? 얼마야? 20인가요? 네. 그러면 x는 3분의 22보다는 작으니 우리는 뭐만 생각하자? x가 소수라 있으니까 2, 3, 5, 7만 생각하자. 4번만 대입을 하면 y값을 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근데 2, 3, 5, 7이 다 된다 안 된다는 보장은 아직 못합니다. 집어넣어가지고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서 x 플러스 y는 여러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소수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마찬가지로 지금 소수가 있더라도 이 풀이 방법으로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면 소수보다 실수가 훨씬 더 좀 문제가 더 어려울 거니까.
소수는 제약적이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선생님 지금까지 알려준 기술이 있어요. 어떻게 푼다고 했을까요? 조건이 나왔고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면 나리마 뭘 하겠어? 어디 갔다 왔어? 조건이 나왔고 x 더하기 y 최대값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요런 게 너희들이 사용을 해봐야 돼. 백제군 뭐라 했어? x 더하기 y 최대값을 구하려면 왜? 여기 안 말해줬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겠어? 이항 갑자기? 빼낸가? 소민아 뭐라 했어? 일상. 소민아 뭐라 했어? 아니 문제가 선생님이 말했잖아. x, y 조건이 나오고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나와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 아무도 몰라. 종아. 우와. 는 k라고 적고 시작하라고. 기억납니까? 조건이 나오고 x 더하기 y 얘가 식이잖아 식. 현재 다항식 형태인데 는 k라고 놓고 출발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보통 등식인 경우는 있으니까 등식은 조금 더 쉽고 현재 부등식은 좀 더 어렵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이 부등식을 표현을 하고 우리는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겠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연립부등식이니까 우린 식이 y가 x 플러스 3보다 크고 y가 25 마이너스 2x보다 작은 두 개의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야 돼요. 비율에 맞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가 너무 크면 사실은 힘들죠. 25니까 좀 힘들겠죠. 그래도 최대한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3 이 정도 볼게요. 25가 너무 크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x 플러스 3을 그렸어요. y는 x 플러스 3을 그렸는데 y가 더 큰 부분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라인은 y는 x 플러스 3. 이쪽은 y가 x 플러스 3보다 큰 부분, 여기는 y가 x 플러스 3보다 작은 부분. 자, 25 마이너스 2x. 25 마이너스 2x는 그래프가 조금 더 요 정도 느낌으로 나오겠죠. 현재 25가 너무 크니까 지금 이렇게 정도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직선이 y는 25 마이너스 2x인데 y가 작은 부분은 이쪽이에요. 두 개의 연립 부등식의 공통 범위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기를 말하고 있겠죠? 알겠죠? 아니죠. 여기를 말하고 있죠. 여기를 말하고 있죠. 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x 플러스 y는 k라 놓고 그거의 최대값. 문제를 선생님 바꿨으니까 아직은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x 플러스 y는 k라 나왔어요. 얘는 어떻게 되는 식입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색칠된 부분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을 지나는 우리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다 이거죠. 선생님 문제를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알았어요? 문제가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k라고 놓으면 또는 실제로는 최대값하고 문제는 최대값이 나올 수도 있고 최소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최대값이니까 선생님 문제를 좀 바꿔보면 3x 플러스 y는 이거의 최대값. 그럼 얘를 k로 놓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은 급하겠죠. 조금. 요 직선.
요 직선이 어디? 아까 그 영역과 만나야겠죠. 이쪽은 만나고 있는 거야. 만나면서 가장 K, Y절편이 가장 크게 만나는 위치는 여기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지점, 중요한 점이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라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지금 예이고 소수 XY가 나왔으니까 이쪽 부분만 생각을 할 거고 이쪽 부분에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만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만날 거고 그 와중에 누구만 만나야 돼? 소수만 만나야 돼요. 이 와중에 소수만 만나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이쪽 부분에 있는 소수만 알아내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일단 교점을 구합니다. 교점은 아까 얼마였죠? 3분의 22였나요? 이 점이 지금 3분의 22, 얼마죠? 3분의 22, 3분의 31. 그러면 손이 많네요. 여기가 지금 3분의 7이죠. 7보다 약간 크죠? 그럼 여기 있는 소수는 2, 3, 5,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Y는 소수는 지금 25보다 작은 소수 23 맞나요? 23은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이 점이 23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등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으니까 이 점은 안 돼. 23 안 되고 그 전에 소수 19. 그럼 19가 요 정도에 있겠죠. 19. 그 다음엔 누구야? 17. 그 다음 13은 좀 더 멀리 있네요. 요거 얼마냐? 요거보다 약간 더 위에 있겠네요. 뭐 요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 쪽으로 가봅시다. 최소 쪽으로. 최소는 지금 여기가 3이니까 3보다 큰 소수는 5. 여가 4니까 5가 지금 여기에 있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5가 이 정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만나는 이 격자점, 교점이 소수인 점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수를 써보면 여가 19, 여가 17, 여가 그 다음 쓰지 맙시다. 얘는 5고요. x는 2, 3, 5, 7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 직선이 만날 수 있는 점 중에 가장 아래쪽은 이 점 얼마입니까? 2,5를 지날 때 최소가 될 것이고 그 중간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가장 높이 만나는 점은 2,19 아니면 그 전에 3,17일 수도 있어요. 누가 더 높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식은 특징은 x와의 합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요 점은 지금 2,19니까 21. 여가 17,3이니까 30. 문제는 17, 19, 지금 3이 맞나 안 맞나? 이 점 있나요 없나요? 생각을 해봐야죠. 이 점. 19,3은 이 아래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3을 집어 넣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점은 지금 한 점, 두 점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실은. 그렇지? 3을 넣었을 때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여기다 넣었을 때 3,19 3하고 19를 넣으면 딱 경계에 걸리네요. 그래서 이 점은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은 이 점 아니면 이 점인데 답은 요 점이 되겠네요. 21인 맞나요?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힘들었던 점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데 힘들었던 점은 뭐야? 여기에 비율 관계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격자점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인데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하고 선생님 처음에 했던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왜? 케이스가 몇 개 없으니까 대입을 해서 y를 일일이 구해가지고 답을 적었을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뭐? 조건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이게 다항식 형태입니다.
x와 y에 표현된 식은 k라 놓고 그래프로 해석하면 대부분 문제가 풀리겠다. 난이도 꽤 있는 문제입니다. 폼은 다 똑같다고 했어요. 폼은 다 똑같으니까 이 방법으로 풀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난이도 최상 문제야. 방법론으로 보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은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형태가 나왔을 때 이 풀이 방법을 생각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꽤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근데 이거 난이도가 최상이라 했습니다. 기출문제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이 방법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써먹을 수가 있다. 알겠죠? 다음은 45번. A가 A보다 B가 더 큰데 A-1, A-1, B-1, B-1 같대요. 뭐가 좀 있을 것 같네. A-1, A-, B-, B-, X-, X-, A-, A-. 떠오른 점이 있어야겠죠? 얘를 읽었을 때 떠오른 점이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오릅니까? 인수정리. 좋습니다. 맞습니다. 인수정리가 떠올라야 돼요. 또. 자, 이 식을 fx라고 놓으면 fx는 소민아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러면 좌변은 뭐라 쓸 수 있니? 뭔 소리 하고 있어. 얘를 fx라 놓으면 집중해라고. 뭐? 이 식을 fx라 놓으면이야. 이 식을 fx라 놓으면 좌변은 fa죠. 우변은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인수정리를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입니다. 2차식이고 fa는 fb. 뭔 말입니까? fn, fb. 2차 함수의 fn, fb. 뭐? 하품이었냐? 네. 유리카가 아니고 유리카가 아니라 그냥 하품이었어. 그럼 하품은 하가 아니라 하야지. fx 1이 나오면 fn, fb 뭐야? 축이 축. 이거죠, 지금. 2차 함수에서는 축이야. 됐어요? 인수정리로 가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뭐라 놓고 얘를 k라 놓으면 fx는 x-a, x-b 플러스 k씩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가 k다 이 말이죠. y는 k랑 만나는 점이 a하고 b다. 앞으로 이런 식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평행 이동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뭐 그냥 끝났습니다. 얘가 fx입니다. 맞죠? 여기가 뭡니까 지금? k가 fa이자 fb죠. 질문이 뭡니까? 2차 그래프가 fa보다 더 작다 이 말이죠. fa보다 작다. 어디를 말하고 있어? 이쪽을 말하고 있죠. 이쪽에 x의 범위 이 말이죠. 됐어요? a부터 b까지.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만 생각하면 사이 범위인지 바깥 범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등식 두 번 읽었지? 이유는 2차식인데 굳이 부등식이라 말을 해줬죠. 그 말은 a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가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는 소리죠. 네. 2차 부등식이라 말했으면 1이 아니다 하고 출발할 거고 우리는 부등식이라 말했으니까 1일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야. 1이면 식에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겠네요.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a가 1이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존재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맞는 말이죠. 헷갈리면 안 돼. 존재하지 않냐 물어봤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맞는 말이죠. A가 1이면 A 1이 아니면 그래프가 0보다 큰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0보다 큰 게 없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네요. 백제공 그러지? 그럼 A가 어찌해야 돼? 1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 예?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뭘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등호는 이게 뭔 뜻이야? 자, 등호가 있으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없어요. 등호가 있으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라고. 없는 거지. OX 문제를. 해가 없죠. 0보다 큰 게 없죠. 네. 아, 0보다 큰 게 없다고. 요거 때문에 틀려.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 되겠죠?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요즘 문제는 막 기본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야. 오답률이 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할 게 두 가지. 이쪽, 얘 때문이고 얘 때문에. 알았어요? 잘 생각해야 돼. 꼼꼼하게 해야 돼. 말장난이 들어가면 좀 더 꼼꼼해야 됩니다. 자, 2차 부등식. 0보다 작고, 홍서, 해가 어떻게 되냐?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 그러지? 좀 있으면 갈 것 같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가 단 하나. 아, 1부터 4까지가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정수만 생각하는 거네. 그럼 여기 정수만 뽑읍시다. 1부터 4까지 정수는 2하고 3밖에 없네요. 그런데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공통 범위가.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하나만 있다는 것은 뭐 한다?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죠. 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0보다 작으니까 어떤 범위야? 아랫 범위고요. 그래프가 축이 안 나왔네요. 축이 안 나왔어요. 축은 안 나왔지만 뭔 나와서? y절편은 나왔죠. y절편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뭐? 2점하고 3인점은 생각하고 있어야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2점을 지나면서 사이를 지나가야겠죠. 아래를 볼록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쪽 상황만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에다 식에다가 얘를 fx라고 하면 f2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돼야 되고 F3을 집어넣으면 양수가 돼야겠지. 종아에 어디가 등호가 들어가야 되냐? 2에 들어가야 3에 들어가야 돼. 2에 들어가면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만족해야 하는 애가 등호 있어. 등호 있으면 2 들어가는 거야. 맞죠? 3으로 가면 얘가 3으로 가면 3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는 등호가 있고 3은 등호가 있으면 안 되겠다. 요 작업이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라, 이런 문제도 그래프를 통해서 풀면 쉽게 마무리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해석이 쉽게 되는 문제가 많더라. 아시겠죠? 나온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알겠어요? 53번 누구야? 53번 질문 누구야? 너 남어. 아니 저 받았는데 그거 쉽게 풀 수 있는. 없어. 식 세우고 풀면 됩니다. 홍서 울지 말고 또 울고 있어. 감동했어 지금. 너무 감동을 매일매일 감동을 하고 있어. 치운데 문제 받아. 예. 좀 잠자기 불편하지 추워서.
그러지? 잠 잘 나오면 추워서 깨지고 그러잖아. 자, 연립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2분이다. 자, 얘는 얼마입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정수에 대한 얘기네요. 정수. 그러면 얘에 대해서 뭐만 생각해? 정수만 생각하면 되겠죠. 백제군 얼마부터 얼마까지냐? 정수. 마이너스 2. 2부터 1까지. 잠꼬대지. 인수분해 된가요? 안 된가요? 되죠? 네. 얼마야? A랑 4. 4는 확실하네요. 4는 확실하니까 지금 오른쪽에가 이렇게 4가 있는 건 확실하고 등호 있고요. 그리고 0보다 크니까 어떤 범위? 바깥범위죠. 네. 바깥범위면 만약 4가 작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얘는 아니고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어디가 들어간다? 정수에가 마이너스 2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A. 그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고. 등호는? 백제군 등호는 어디? 등호는 ON 쪽에 왼쪽에 집중해. 바로바로 대답해. 어우, 어렵지 않네요. 뭐 이것도 수직선 생각이 답니다. 아니, 그래프 생각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알겠죠? 다음 56번.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범위가 주어졌고 연립부등식의 형태야. 범위가 주어졌고 연립부등식의 형태는 문제풀이가 꽤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연립부등식도 어려운데 범위까지 있으면 꽤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쌤은 범위가 주어지면 얘네들 해석을 다 뭘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프로 하는 게 좋겠다. 한정적이니까. 다 보는 게 아니야. 일부만 보는 거야. 일부만. 이게 수식으로 생각하면 일부라는 것은 해결하고 나온 답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하지만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그 한정된 범위가 잘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가운데 그래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래프 y는 x제곱. 근데 어디만 볼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볼 거야. 딴 데 안 보고 여기만 볼 거라는 거야. 여기만 볼 거라는 거죠. 등호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 범위 내에서 x제곱이 기울기가 1인 직선보다는 더 크다. 기울기가 1인 직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직선보다는 작다. 요런 상황이네요. 요런 상황이죠. 이쪽에 대해서 요거 부분만 생각하니까 딴 데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더 아래에 있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더 위에 있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면 해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해가 뭐 엄청 많이 나오니 뭐가 중요하다? 경계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올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얘가 A값이 계속 변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떨 때다? 접할 때다 이거죠. 접할 때. 접점은 얼마일까요? 접점 누구랑 접한 거야? x제곱 x하고 접점이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접점 얼마?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접점은 쉽게 찾아야 돼. y는 x제곱하고 y는 mx 플러스 n하고 얘가 접하면 접점은 얼마라고? 2분의 m이라고요. 보이나요? 완전제곱식 생각하면 접점은 x가 2분의 m이라고요. 알겠어요? 얘가 2분의 m이니까 2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얼마야? 1이니까
요 거리가 얼마? 2분의 1. 이 거리가 얼마? 2분의 1.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4분의 1. 보입니까? 보여? 이 점은 얼마? 2분의 1. 이 거리는 얼마? 여가 2분의 1이면 여가 2분의 1의 제곱. 여가 2분의 1이라고.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 여가 4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도 얼마? 4분의 1.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 구조는 꽤 많이 나오는 구조니까 기울기가 1인 얘는 꽤 많이 나오는 구조야. 다른 것도 판단할 수는 있어요. 이 구조는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기울기가 1인 얘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그냥 해두는 게 좋아요. 누구랑? y는 x제곱과 기울기가 1이네. 계속 볼 겁니다. 계속 나올 거고 나올 때마다 모르면 식 써서 해결하고 이쪽 구조 접점과 꼭지점과 이 점의 특징의 구조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A 값은 일단은 나왔을 것 같고 A의 범위가 나온 거죠. 실은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더 작겠다. 이쪽은 당연히 쉽죠. 이 점 지난다고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1,1 지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그럼 B는 3이 되겠네요. 이 점 지날 때 Y절편이 3. 대입 굳이 안 하더라도 이 점이 마이너스 1,1이니까 기울기가 2잖아요. 기울기가 2니까 한 칸, 두 칸 이렇게 하겠죠. 3. 직선의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입하지 않고 식으로도 그냥 그래프로도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B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마무리는. 자, 해석 중요하고 해석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와중에 선생님이 이 접선에 대한 구조만 이해를 시킨 겁니다. 뭐 대입은 꼭지점 지나는 건 쉬우니까요. 자, 이런 문제죠. 인사를 또 했어 오늘. 자, 모든 x에 대하여 2차 직선 2차와 2차 사이에 직선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위로 볼록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관계는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위치 관계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참수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사이에 직선이 들어갈 수가 없죠.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직선이 있긴 있네요. 소민아, 몇 개 있어? 깜빡깜빡거리고 있어. 몇 개 있어? 나름 몇 개 있냐?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직선이 몇 개 있냐고. 그거 어렵냐? 많이 있겠지. 그러면 많이 있다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질문했다는 것은 이런 구조가 아니란 소리야. 그러지? 네.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런 구조여야지 딱 하나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우리는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는 해석을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 두 곡선이 접한다는 해석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 접점에서 두 곡선의 접선이 일치를 한다고 봅니다. 두 곡선이 접한다는 말은 두 곡선에 그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접점에서의 접선이 두 곡선의 접선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구해도 관계는 없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한번 정확하게 나온 식이니까
한번 식을 세워보면 넘겨서 계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1에서 접하네요. x가 1에서. 그래서 이 점은 1, 얼마야? 소민 얼마냐? 1,0. 어떤 근거로 1, 꿈속에서 알려줬어? 4. 1,4죠. 그러면 이제 두 곡선 중에 아무 곡선이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접한다 하면 m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두 접점에서 두 곡선의 접선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둘 중 하나만 구해도 마무리할 수 있겠다. 알겠죠? 쉬운 거 선택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0이 아닌 실수 p에 대하여 0이 아닌 실수 p에 대하여 2차 함수 fx가 p의 정보가 없네. p의 정보 0은 아니라 했으니까 p의 정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아직 안 나왔다. 백제공 가면 나왔어 안 나왔어? p가 양수의 음수 나왔어 안 나왔어? 양수. 뭐가 저 다리 힘이 풀렸어요. 힘이 풀렸지 갑자기 인사와 동시에. 진짜 고급기 쓰려 왔어.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쟤는 이렇게. 다리 힘이 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p가 양수의 음수야. 소민아 양수의 음수야. 양수. 누가 그랬어? 그래프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가 없어야 돼 원래는. 뭔 말이 있어야 되냐면 이 식의 그래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읽어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예? 이게 양수음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정수는 양정수도 있고 음정수도 있잖아. 정수가 양수였어? 네가 아는 정수가 남자였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가 없는 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헷갈리니까. 지금 p가 양수이면 이게 맞죠? p가 양수이면 y절편은 양수이고 축은 음수 쪽에 있고, p가 음수이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정도로 나오겠죠? 이 정도로 나오겠죠? 축이 지금 y절편이 지금 음수이면서 축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야. 그러면서 점 위치 이를 b라고 했고 a라고 했습니다. 걸리적거려서 했을 때 부동식 지금 fi고 지금 g는 직선이네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다시 말해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 말이에요. 알겠죠? 뭐 가능하겠죠? 그래서 f 빼기 g가 f 빼기 g는 누구야?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뺐는데 음수가 됐다는 말은 누가 더 크다? 직선이 더 크다. 직선이 위에 있는 부분. 직선이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 직선이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 직선이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에 정수가 10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10개가 된다는 것은 0부터 얼마까지? 9까지. 그럼 이 위치는 얼마? 축이 얼마입니까? 첫 번째는 p가 양수일 때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p죠. 축이 얼마? 이 사이에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9가 있어야 되고 10은 마이너스 10은 이쪽에 있어야 되니 얘가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9 사이에 있어야겠다. 둥호는 9 쪽에 있습니까? 그래서 p는 18부터 20까지 맞나요? 맞습니까? 두 번째 조건은 p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9부터 10까지 둥호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8까지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수는 총 4가지가 되겠네요. 18, 1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겠네요. 다행히도 얘가 객관식 나와서 틀리진 않겠지.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이게 최대값은 19고 최소값 18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문제를 바꾸면 이건 완전 달라지는 문제가 되고 그래프는 주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제에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사실. 알겠어? 다행히도 함정에 들지 않은 이유는 객관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지. 답이 없네. 내가 원하는 답이 없네. 그러겠죠? 다음. 자, 앞으로 62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무슨 문제냐면 위에 조건이 나오고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의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 연결적입니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정보, 니은의 정보를 정리를 잘 해놔야 디귿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기억의 정보, 니은의 정보, 디귿의 정보. 자, 기억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은 안 풀었습니다. 기억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니은하고 연결이 되나 안 되나요? 돼요. B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BC가 들어갔어. B 대신에 BC가 들어갔어. 따지고 보면 두 개가 똑같은 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는 뭐 니은이 맞다고 생각하면 디귿은 뭐가 추가됐습니까? 여기에 1이 추가가 된 거죠. A, B, C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니은식에서 A, B, C 플러스 1은 A 플러스 BC죠. 얘가 뭐라고요? A 플러스 BC보다는 더 크죠? 네. 지금 뭔 식 이해됩니까? 얘 것만 쓴 거야. 지금 니은식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식은 이것보다 클 거고 이 식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에 있잖아 지금. 얘는 뭐가 된다? B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예요. A, B, C가 지금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로테이션 된다는 소리야. 시간 하나 주면서 세 개를 준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기억이 맞다 하면 니은, 디귿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이런 문제야. 그래서 앞으로 기억, 니은, 디귿에 OX 문제 나오면 보통 학교 시험 문제보다는 모의고사 쪽에 많이 등장할 건데 나오면 좀 연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에 있는 정보를 잘 그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보통의 문제들은 이렇게 연결적인 문제, 의도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야. 뭐 기억은 이제 A를 넘기면 A로 묶어내면 B-1 플러스 1-B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B-를 보면 A-1 순서를 바꿔보는 게 좋겠네요. 그냥 씁시다 그냥. 얘가 A-1, B-1이 0보다 크다. 절대값 1보다 작으니까 1이 더 크겠네요. 얘는 음수, 얘는 음수, 양수. 기억이 맞으니까 니은 디귿 짝짝짝 연결이 되는 문제라. 그렇죠? 틀이 비슷한 문제는 연결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2차식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 얘입니다. 반올림해서 얘가 나왔다 이거죠. 지금 뭐가 없어졌냐면 너희들이 옛날에 근사값이 사라진 바람에 뭐 책에 남아있는 애들도 있는데 근사값이 사라진 바람에 뭐 오차의 범위, 뭐 반올림, 올림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소수자 안에 반올림 하면 이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백제군 잘 봐. 선생님 수직선을 만들었어요. 수직선. 홍세야 여기 토마토를 이렇게 떨쳤어. 방울토마토를. 그러면 떼굴떼굴 굴러가서 여기에 멈춰 있겠지? 됐어요? 이 멈춘 위치가 정수입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더라고. 그럼 정중앙은 얼마야? 사이에 2분의 1이야. n 플러스 2분의 1이야.
요게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반올림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아니 그러면 정 딱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이건 약속을 해야 돼. 어디로 간다? 올라간다.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누가 얘가 어디냐면 방울토마토를 떨친 위치야. 얘가 뭐냐면 멈춰있는 위치야. 알겠나요? 그러면 멈춰있는 위치가 얼마냐? 멈춰있는 위치가 지금 1 플러스 4x라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어디에 떨쳤다? 이 떨친 위치는 여기라고요. 여기. 이 위치는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겠죠. 다시 말해서 1 플러스 4x보다 2분의 1만큼 작은 데서 1 플러스 4x보다 2분의 1 더 큰 위치에다가 떨쳤다 이 말이죠. 요 말이죠. 둥어는 위에? 여기죠. 여기 떨친 위치가 여기는 올라간다 했으니까 식 이해됩니까 지금? 글씨가 별로 안 좋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까먹으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둥어 위치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론 마무리 결론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둥어와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요게 기본적인 식 하나고 여기서 놓친 게 뭐냐? 하나는 뭐야? 1 플러스 4x는 뭐다? 정수다. 얘는 뭐다고요? 정수다. 자, 1 플러스 4x가 정수다 라는 것은 x는 뭐 4분의 그래서 됩니다. 알겠어요? 4분의 정수 형태가 되는 거죠. 홍수야 그러지? 얘가 정수가 되려면 이 x가 4분의 정수 형태가 돼야지 정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거다? 연립부등식을 풀 건데 이때의 해는 4분의 정수다 이거야. 연립부등식을 풀 건데 그때의 해는 4분의 정수다 이거네요. 그러면 연립부등식을 풀고 연립부등식을 푸는데 얘는 x는 뭡니까 현재? 여기 때 x는 뭐야? 실수잖아요. 그렇지? 원하는 답은 실수가 아니라 4분의 정수 형태만 답이 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란 소리야. 백호야 여기저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큰다고. 뭐라 그랬어? 여기저기서 막 큰다고. 그러지? 백제군 그러지? 여기저기서 그러지? 선생님 여기서 잠깐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식을 생각을 할 때 문제의 접근 방식을 무조건 달라들어서 푸는 게 아니야. 얘는 x에 관한 x가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마? 4분의 정수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지. 조건이 붙어버린 거야. 그러면 얘를 일반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보통은 때려 맞춰서 푸는 거야. 우리가 부정방정식 형태로 생각하고 수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푼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얘 때문에.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쪽이 4x 플러스 2분의 1 이쪽이 4x 플러스 2분의 3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식을 해석을 할 때 주어진 식이 불편하면 식을 바꿔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했지 소민아. 그러지? 뭐가 해야? 식을 바꿔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
이 문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식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요?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고지고대를 가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2차 함수 식이 이렇게 있을 거야. 4x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얘가 이렇게 있을 거고 4x 플러스 2분의 3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 사이에 있는 이쪽 범위에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라고. 꽤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어.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얘도 직선, 얘는 직선, 얘는 곡선이니까 어차피 곡선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곡선 위치만 달라질 거지. 직선보다는 뭐가 좀 더 쉬운 직선이 편하겠지. 4x를 이쪽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죠. 양변에 4x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겨버립시다. 이 작업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2분의 5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5x가 되고 여기는 2분의 7이 되겠죠. 위에 있는 식보다는 요 식이 조금 더 편하겠죠. 알겠나요? 그럼 요 식의 의미는 뭐냐? 요 식의 의미는 지금 몇 문제 안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참고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쉬었다가 해야 될 판인데 지금. 하나, 둘, 세 문제. 이 문제 제일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 내가 선생님 제일 봤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야. 근데 이 문제가 그냥 고지계대로 식으로 풀면 나오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럼 부등호 유튜브 안 들어가지 않아요? 오른쪽. 그래. 역시 팡은 깼네. 백제군 둥 안 들어간다잖아. 네. 자,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럼 여기에 2분의 5가 있고 여기에 2분의 7이 있겠지. 2분의 5는 2.5. 2분의 7은 3.5. 여가 2분의 5가 있고 여가 2분의 7이 있어요. 해석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 이 범위에 있는 x의 요 범위에 있는 x의 값 중에서 4분의 정수인 놈만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얘가 대칭이니까 둘 다 구할 필요는 없겠죠. 한쪽만 구하면 되겠고 감사하게도 x 값의 합이야. 축의 대칭이니까 축이 얼마야? 2분의 5죠.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더하면 얼마야? 5. 두 개 더하면 10. 찍으면 되겠네. 5 아니면 10으로. 에? 그러지? 그리고 그래프 자체가 오른축에서 멀어졌을 때 이게 급하게 변하죠. 급하게 변하니까 많이 들어있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수를 집어넣어 볼게요. 5보다는 0쪽에 가까운 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4인가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는 소리야 지금. 오, 그래. 고맙다. 마이너스 1 넣으면 6이라고요? 좋아. 6은 훨씬 더 크네 그러면. 훨씬 더 옆에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여가 6이라는 소리죠. 우리가 원하는 수는 6 말고 지금 3.5하고 2.5를 찾고 있는 중이야. 마이너스 1 넣으면 6에 있다는 소리는 여기에 이쪽보다는 이쪽에 좀 더 개가 있을 거니 이제는 우리 뭐만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만 집어넣어서 확인 작업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식 정리를 하고 대입을 합니다. 다음에 너희들이 정수 자연수 조건이 발생을 하면 식을 조금 편안하게 정리를 해놓고 집어넣어서 문제를 푼다 이거죠. 알겠죠? 얘를 뭐 어떻게 풀면 근해 공식 넣어가지고 풀면 막 루트 값 나오고 그 루트 사이에 있는 4분의 1 찾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힘들어집니다.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이 방법이 좀 더 제일 편한 방법이지 않냐 싶어요. 뭐 때문에? 4분의 정수 때문에. 알지? 우리 자고 있는 애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시험 보면 또 못 풉니다 또. 알았어. 선생님 설명 많이 한 문제는 당연히 낼 수밖에 없어. 좀 쉬었다 할게요. 어쩔 수 없이 끝내요.